아무도 마음을 안 돌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 책임은 같이 지고 가는 걸로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좀 조사를 좀 할게요. 뭐 아마존의 AWS 람다 같은 것들 그런 거 써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몇 분 없으시니까 네,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직접 작업해 보신 분 계세요? 뭐 기성품 같은 거 사가지고 뜯어서 뭐 약간의 수작업을 해보셨다거나, 네, 아니면 회로를 직접 짜보셨다거나. 네, 거의 안 계시니까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지금 딱 2시 40분이니까 시작할게요. 이게 원래 25분 세션인데 지금 박혀있는 프린트 보니까 40분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발표는 25분을 할 거고 끝나고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2층 OST 룸에서. 그래서 OST 룸에서 시간 되시는 분은 좀 더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거 영어로 발표할까 하다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영어로 발표를. 왜냐하면 좀 한국에 특화된 얘기도 좀 있고 굉장히 어제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Welcome to my Pythonic Home 이었는데, 그러니까 근한 개발자의, 파이썬 개발자의 집 소개를 하겠다라고 발표 제목을 적었는데, 뒤에 나오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득이하게 미래형으로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원래 사실 이 얘기도 제가 막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대책 없이 시작했다가 망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망한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망한 이야기마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완결판은 이제 10월에 아마 기회가 있어서 따로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까지의 아주 가감없는 진솔한 얘기는 2층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활용할 수 있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정말 제가 겪은 어이없는 실수들이랑 그리고 저의 고민의 그 의식의 흐름들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한 2분쯤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바꾸실 분들은 옆에 다른 방으로 빨리 가시면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나가시는 분은 안 계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만 계속 계셔서 네. 일단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김영근이라고 하고요. 파이콘 오거나이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D9이라는 스마트 스터디의 D9이라는 회사 스마트 스터디의 D9이라는 팀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 배경과 목표를 먼저 공유를 하고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 소개를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과한 나머지 이 정도는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던 제품이라기보단 그런 하드웨어들 그런 것들 약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저의 실패담들이 조금 구입 과정에서 실패담들이 공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선 그냥 소개 정도만 하고 끝낼 건데요. 요 모든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멋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소개를 또 잠깐 살짝 정말 한 30초 정도 드리고 QA를 후다닥 있는 듯 없는 듯 진행한 다음에 2층으로 같이 이동을 할게요. 자, 먼저 이런 발표는 일단 시작할 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먼저 딱 보여준 다음에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자랑을 살짝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비포가 이래요. 비포 사진이 이렇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애프터 사진이 뒤에 있는데 이게 애프터입니다. 이게 애프터. 그래서 망했죠. 망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모두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똑같은 생각을 저도 한 달 전에 했거든요. 한 달이 아니라 한 2달 됐겠네요, 지금. 2달 전에 했는데, 이게 참 얘기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정말 저 홈리스예요. 정말로. 정말 홈리스. 지금 방금 보신 사진이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말 그대로 홈리스 상태고, 제가 갑자기 이사를 하고 싶어서 여름엔 집에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하고 싶어서 계속 이사 갈 집을 찾아봤는데 계속 안 나가다가 여름에 6월 중순쯤에 이제 집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시간 임박했으니까, 근데 여름에 사람이 또 잘 안 들어오니까 빨리 지금 어떻게 중간에 잠깐 어디 거처를 마련하고 이사할 집을 찾아보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옳다구나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뭔가 뜯어고치고 아이언맨 홈처럼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하고, 그냥 알았다고, 그때 오시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서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이사를 하니까 뭔가 좀 뜯어 고칠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하기로 하고, 저의 이제 뒤에 얘기할 그런 원대한 계획들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막, 뭐 다 됩니다. 돈만 주시면 다 됩니다. 업체들만 전부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한참 쓰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딴 데 많은데 딴 데 알아보지. 딴 데 가서 또 얘기를 하면 또, 뭐 다 됩니다. 거기 뭐 실력이 없네. 그러면서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 한참 하다가 또 못하겠다고 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집을 빼줄 시기가 됐어요. 이틀인가 남았었어요. 저는 긍정왕이라서, 지금 오늘 발표도 망했는데 굉장히 표정이 지금 긍정적이잖아요. 긍정왕이라서, 그래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내가 저는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서, 서울에 살기는 10년 정도 살았지만, 10년 넘게 살았지만 고향은 서울이 아니라서 속속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서울을 여행하는 여행자로 돌아가서 여기저기 살고 싶었던 동네에 뭐 한 보름씩 살면서 집을 찾으면 되겠다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컨퍼런스 스티커 가득 붙어 있는 캐리어에다가, 이제 여름이니까 옷도 얼마 안 되니까 짐을 다 싸서 에어비앤비를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에서 한 일주일 지내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그 공사하는 업체랑은 뭔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한 곳에, 처음에 지냈던 데가 여러분 비비정션이라고 아시나요? 서울에 비비정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뱅뱅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네, 비비정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내다가 HBC로 옮겼어요. HBC라고 또 서울에 있어요. 해방촌이라고 있는데, 네, 해방촌으로 또 옮겨서 2주를 지냈는데, 그때 또 갑자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 다음으로 옮길 장소를 예약을 못 한 거예요. 체크아웃 하는 날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또 저는 긍정왕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옛날부터 한번 노숙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디 지하철역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혹시 거기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 계시면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스템도 좀 파악하고자 해서 좀 새벽에 지하철 끊기고 한 2시쯤 돼서 강남역을 가봤는데, 거기 기존 입주자분들이 별로 이렇게 친해지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웃들이랑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새벽에 대책 없이 찾아가서 그 집에 이제 한동안 신세를 지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저는 말 그대로 홈리스고, 여기 팔군 준비하면서도 이거 룸 다 튼 다음에 103호 저기 한가운데 이제 누워서 거기서 자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넓잖아요. 넓은 데 누워서 자면서,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웹툰 중에 가우스전자라고 있는데, 가우스전자의 백마탄이라는 재벌 아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출퇴근하기 힘들다고 회사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었거든요. 원룸이 딱 5개 뚫어놓은 크기 정도 되는 원룸을 하나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코스프레도 좀 하고 싶었으나 밤에는 다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그마저도 꼴 못 이루고, 그런 눈물겨운 스토리들이 지금 이 장표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끝내고 싶었는데 이거는 또 너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제 제대로 왜 이렇게 됐나, 제가 준비한 것까지만 다시 공유를 다 드릴게요. 앞에 뭐 전후 사장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사가 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전에 살던 동네는 저기 건대입구역이었는데 거기 한 5, 6년 살았거든요. 5, 6년 살았는데, 옛날에는 근처에 좀 젊은 친구들 많은 동네니까 뭔가 놀 데도 많고 활기차 보이고 그래서 좋았는데, 점점점 좀 동네가 오래 살다 보니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막 한참 찾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대책 없이 그냥 집을 내주고 나와서 집을 찾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집 나갔을 땐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아이언맨 집처럼. 뭐 물론 이 정도 큰 집은 아니고 그냥 알맹이 약간 흉내 맞는 혼자 정신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이언맨 홈 같은 걸 꾸며보고 싶은 게 뭐 약간 뭐 뭐랄까요, 약간 좀 긱들의 무슨 로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일단 집을 내놓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준비 과정이 일단 제일 먼저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을 안 사면은 전세나 뭐 월세에서 하기에는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제약이 굉장히 많고 뭐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근데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했었어요. 저는 회사 생활 한 15년 했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진 않지만 집을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들 집 사면은 화장실 정도만 사잖아요. 나머지는 은행이 대신 사주고. 네. 일단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공사 같은 걸 하는데 제약이 없는 그런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발표 신청을 해야 돼요. 파이콘에서 발표 신청을 해서 이런 걸 공유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삽질하고 혼자 고생할 수 없으니까 같이 삽질을 해봐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새롭게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 생기면 좋으니까요. 발표 신청을 하는데 딱 요 꼬임이 넘어간 사람이 저희 파이콘 준비위원회도 한 분 계세요. 백원아님이라고. 그분도 비슷한 저보다 먼저 집을 장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뭔가 이것저것 샀다가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막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발표 신청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 망하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망하면 되는데 제가 정말로 다양한 그 제품들을 다 검토를 했어요. 하나씩 다 들어가서.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일단 구입하기로 결정한 제품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유명한 제품들이라서 아마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마존에 나온 그 까만색 원통으로 된 그 음성 인식하는 비서 같은 아마존 에코라는 제품이 있고요. 얘는 이제 뭔가 말을 하면은 아마존 서버에서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컨텍스트에 맞는 응답들을 줘요. 그리고 뭐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쓸 수 있고 하여튼 아마존 에코라는 제품을 그 프론트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스트 서머스탯, 러닝 서머스탯이라고 그 보일러랑 에어컨, 공조기 뭐 줄여서 HVAC라고 하는데 H가 뭐였더라? 네, V는 벤틸레이션이고 뒤에 Ac는 에어 컨디셔닝이고 앞에 H가 적어놓을 걸 그랬네요. 하여튼 그런 공조 시스템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줘요. 사람이 언제 집에 왔다가 언제 나가는지 그런 패턴들을 학습을 해서 집에 들어올 때쯤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고 집을 떠날 때는 이제 그냥 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스문 웨더스테이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스트에도 온도계가 있어서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부 온도는 얘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기상 시스템을 갖추고 싶었고 비슷한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네트스문 웨더스테이션을 고른 거는 얘는 확장을 할 수 있는 모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인 게이지 같은 거,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지 강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레인 게이지라던가 아니면 풍속을 이제 측정해주는 그 윈드 게이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인도어 모듈이랑 아웃도어 모듈이 따로 있는데 집이 넓다면 저는 집이 넓지 않아서 여기 기본 구성품으로 충분했지만 집이 넓다면은 방마다 인도어 모듈을 둬서 그 방 안의 공기 품질 같은 것들 차이 같은 것도 측정할 수가 있고 얘네는 또 API를 또 제공해요. 뒤에 가서 뭐 제가 조건들 나열하겠지만 API도 제공하고 그 디자인도 이뻤고요. 그래서 구입을 결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 휴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는 조명 기구들인데 일반 그 벌브라고 하죠. 백열전구 그 소켓 돌려서 끼우는 거 아시죠? 그런 형태로 된 램프인데 색깔을 컬러를 원하는 색깔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데모를 봤을 때도 영상을 봤을 때도 이게 가능한가? 이거 좀 오버 아니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색깔을 제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보는데 정말 그 색깔로 조색이 좀 충분히 물론 그 영상에서 봤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조색이 충분히 또 잘 되는 걸 확인하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얘가 시리즈가 벌브가 있고요. 그 백열등 전구 같은 거 그게 있고, 스트립이라고 기본 세트는 2m짜리인데 거기 이제 LED가 박혀 있어요. LED가 이제 그 촘촘히 박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듬성듬성 박혀 있는데, 얘도 색깔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여기 공사를 시작하고부터 어디 가면 꼭 이런 거 보거든요.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그 무드등처럼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 구성할 수가 있고, 얘는 1m씩 계속 확장도 할 수 있어요. 확장도 할 수 있고, 네, 10분 남았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확장도 할 수 있고, 또 얘는 조명기구를 브릿지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한 번에 50개까지 조명기구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다른 비슷한 유사 제품들 많지만 이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4가지 제품을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선정 기준은 첫 번째가 API였어요. API가 없으면 누가 삽질해 놓은 API라도, 야매 API라도 있으면 된다 였거든요. 저희는 이래. 저는 그래도 개발자니까 뭔가 실제로 쓸만한 걸 못 만들더라도 이거 있으면은 한번 뭔가 해보면은 거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니까 API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프론트를 알렉사, 그러니까 에코 그 아이폰은 시리잖아요. 그 에코에서는 알렉사라고 해요. 알렉사랑 연동이 되는지, 그 아마존 가면은 웍스 위드 알렉사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팔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그러면 제가 삽질 덜 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220V를 지원하는지, 이거 왜 굳이 써놓냐면은 한국에서 아직 판매를 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고, 한국에서 판매를 해도 이상하게 한국만 들어오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직구를 하는데, 직구를 할 때 제일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제일 골치 아픈 게 전원이라서, 그래서 220V를 지원하는지, 그러니까 네, 크게는 요 3가지 기준으로 제품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API 아주 잘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AWS 람다를 통해서 음성 그 커맨드 셋,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스킬을 정의를 해서 내 말 알아듣게, 그러니까 그런 스킬 세트를 쭉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어떤 응답을 줄 것인지, 어떤 API를 통해서 뭘 받아서 어떻게 줄 것인지를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파이썬 3를 지원 안 합니다. 파이썬 2.7만 지원해서 굉장히 좀 빈정이 상했었는데, 그래서 뭐 일단 파이썬 지원하는 게 어디야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알렉사는 그 따로 어댑터를 따로 주는데요. 그게 플러그가 그 미국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 C타입인가요? 그 납작한 거 2개 붙어 있는 거, 그 형태인데, 그 조그만 어댑터가 이제 100V에서 240V까지 받기 때문에 그냥 앞에 플러그만 맞춰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저기 변압기를 쓴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었고요. 근데 전압만 지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튀어나오는 저 소켓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또 거슬리니까, 돼지코를 끼우면은 앞에 툭 튀어나오고 보기 싫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집을 다 공사를 이미 뜯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니버셜 월소켓으로 다 바꾸기로 했어요. 이게 뭐 여행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소켓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 꽂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해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거 뜯고 선만 연결하면 돼요. 앞에 이거 소켓이니까. 제가 해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공사를 시작했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커스터머로 찍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귀찮으면은 샤오미에서 나온 그 멀티탭 있잖아요. 핫한 거.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걔는 그 멀티탭 플러그가 그 중국에서 쓰는 그 한자 모양 있잖아요. 이거 꺾여서 생긴 거, 그건데, 그거는 그냥 끝에 머리만 자른 다음에 그 다이소에서 가는 1000원짜리 220V 플러그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뭐 샤오미 멀티탭이 고주파음이 들린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저는 직접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그 플러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 2번째 제품이 네스트 서머스탯인데, API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네, 뭐 알렉사만큼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긴 있고,
그리고 알렉사랑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렉사한테 방 온도를 얼마로 맞춰줘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나 지금 나가니까 뭐 이거 다 보일러를 끄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0V 지원을 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110V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얘는 24V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긴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주로 싱크대 밑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어딘가, 하여튼 뭔가 이런 모양으로 된 것들이 들어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배관이 지나가는 곳, 그런 곳에 이런 장비가 있는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스위치가 붙어 있어서 전기가 들어오면은 밸브, 지금 밑에 달려있는 게 온수거든요. 한국 그 난방은 온수가 이렇게 방 돌면서 데워주는 형식이니까. 그래서 온수가 항상 이제 차 있다가 스위치를 딱 전원을 넣으면 빼면, 하여튼 온오프니까 뭐 둘 중에 하나죠. 하여튼 그래서 온수를 차단을 해서 방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온수 밸브를 열어서 방 온도를 높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그 컨트롤 하는 부분이, 이거는 그 비포의 비포 사진인데, 그 방 안 온도를 읽은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그 온수만 따깍따깍 해주는 건데, 여기까지 220V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나중에 집에서 이런 비슷한 작업하실 때는, 얘는 전압이 굉장히 짜릿한 맛이니까, 네, 궁금하시면은 직접 만져보셔도 되는데, 항상 차단기 끄고 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짜릿한 맛이거든요. 뭐 옛날 XKCD 만화 보면은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공돌이들은 이렇게 만졌는데 전기통 하면은 보통 사람들 오이 뭐야 다시는 안 만진다고 막 그러는데, 공돌이들은 한 번 만졌다 찌릿하면 오이 뭐야 이거 만질 때마다 그런가? 그러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짜릿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전원 내리고 작업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릴레이 220V 신호를 24V, 그러니까 릴레이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압만 바꿔서 보내주는 릴레이 장비가 있어요. 그게 제가 모델명을 슬라이드에 넣는 걸 까먹었는데, 이따가 올라가서 OST에서 얘기를 또 하고요. 그 릴레이 장비를 그냥 선 잘라서 색깔대로 이제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어 붙이면은 이제 바로 큰 공사 없이 네스트는 바로, 난방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에어컨은 조금 힘들죠. 에어컨 얘기는 올라가 살 얘기 없으면 안 되니까 좀 아껴두고요. 네. 그 다음 네스트 웨더 스테이션은, 이거는 그 433MHz 그 RF로 통신을 하는데요. 내부 모듈, 외부 모듈이 있고, 전원이 뭐 따로 없어요. 외부 모듈은 그 배터리, AA형 배터리가 2개씩 들어가고, 그 인도어 모듈은 USB로 전원을 쓰기 때문에 전원 문제가 크게 없었고요. 얘는 제가 어떻게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니까 사놓고 집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뜯어서 뭔가를 만져보긴 했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지 마세요. 이건 단점이 뭐냐면, 외부 모듈이 지금 요즘 덥잖아요. 외부 모듈이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 보시면 제 꼭대기에 달려있는 게 외부 모듈인데, 외부 모듈이 한낮에 막 쨍쨍할 때 뻗어요. 그래서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신호가 안 들어오고, 그리고 외부 모듈을 이제 달게 되면, 보통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에 사시면은 얘가 433MHz로 통신하는데 신호가 그렇게 멀리 안 가요. 멀리 안 가고, 심지어 유리문이 있으면 차단돼요. 유리가 보통 보면은 뭐 코팅을 해가지고 자외선 같은 것들 차단하고 가시광선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파가 반사돼서 신호가 굉장히 좀 약한 게 있고, 그리고 레인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이걸 받아보고 어이가 없었던 게, 저는 여기 그 암 같은 걸 하나 붙여서 창밖에 이렇게 딱 달아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설명서 딱 받아보니까 그 구매 페이지에는 절대 없던 내용이 있었는데, 반경 3m 안을 비우래요. 근데 대한민국에 반경 3m 안을 비우고 레인 게이지를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인 게이지를 사용을 또 할 수가 없게 됐었고, 신호가 약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네 번째 필립스 휴 제품인데요. 이게 최고의 눈물의 스토리인데, 일단 220V가 동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브릿지라고 하는 그 허브, 바로 그 RJ45 이더넷 포트 받아서 얘가 지그비로 각 램프들이랑 통신을 하는데, 이 브릿지 자체는
220, 그러니까 아까 봤던 100V에서 240V까지 다 받기 때문에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램프가 110V짜리인 거예요. 램프가 110V짜리라서 쓸 수가 없어요. 전압을 안 낮춰주면. 근데 다행히 그 스트립은 괜찮았어요.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미국에서 하면. 직구를 하면 엄청 싸서 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한 거는 그 보기 싫은 그 뭐죠? 그 변압기를 달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건 좀 귀찮은 건데, 단점이 얘를 컨트롤 하려면 REST API를 사용을 합니다. REST API를 사용해서 뭐 그 호스트 브릿지 IP를 주고 뒤에 이제 정의는 잘 돼 있어요. 정의는 잘 돼 있는데, 단점이 브릿지는 외부에 공개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포트를. 그러니까 집에다 두는 건데. 근데 REST API면은 밖에서 컨트롤 하려면은 중간에 또 뭔가 하나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점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색깔 바꾸는 거를 저만 약간 좀 사이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센트리 오면은 집에 막 온갖 불들이 막 제멋대로 색깔 막 랜덤하게 반짝반짝거리고 난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 트랜지션 색깔별로 트랜지션 하는 인터벌이 약간 길어요. 400ms. 400ms라서 물론 더 줄일 수도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하라고 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반응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는 막 미친 듯이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너무 느긋하게, 센트리가 오면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느긋하게 이렇게 막 해서 약간 좀 뭔가 센트리 알람을 받으면서 와인이라도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다 제가 구입을 했던 제품들이고, 아직 구입을 못했거나 직접 만들어야 되는 제품들이 남았는데, PDLC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들어보신 분?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걸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 손으로 막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래, 그런 제품들 실제 또 있어요. 실제로 있고,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뭐 더글라스 헌터인가 하는 데가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모터도 굉장히 좋은 거 쓰고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일단 비쌌고, 아, 난 여기서 더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여기저기 리서치를 하다가 옛날 그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그런 게 있나? 네, 옛날 전자계산기 같은 거 보시면 그 투명하다가 전원 들어오면은 그 까맣게 칠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아마 저렴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창문에다가 다 붙인 다음에 전원이 들어가면은 새까맣게 빛 안 통하게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누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엄청 더울 거라고 그렇게 막 겁도 주고, 그래서 관련해서 아,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막 찾다 보니까 PDLC라는 그 얇은 필름이 있는데요. 얘가 평소에는 안에 있는 그 두 방막 사이에 있는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분포가 돼 있어서 빛이 산란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파워 오프 했을 때, 지금 여기 너무 번쩍거리게 나온 것 같은데,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간유리 같은 거, 뿌옇게, 그렇지만 안쪽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빛 투과율이 85%, 아니 빛 차단율이 85%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생활할 때는 충분히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 정도의 투과율만 보이고 있는 필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원을 넣으면은 그 입자들이 갑자기 차렷 자세가 되면서 그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빛이 다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파워를 꺼놓고, 그 사실 집에 잘 안 있잖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회사에 오래 있고 집에서는 잠만 자러 가거나 보통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에 있을 때만 전원을 켜면은 이제 투명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자외선 차단이라던가 열 차단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거는 제가 막 유레카를 외치면서 그렇지 21세기 이 정도는 돼야지 뭐 했는, 가격을 알아보는데 가격이 처음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업체에서 알아봤을 때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엄두를 낼 수 없는 가격이었고, 근데 우리에게는 중국이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 굉장히 그나마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이런 걸 주문을 하면 한 달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제가 전체 다 필요한 만큼 다 구매를 하기에는 약간 좀 못 믿어서 샘플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서 데모를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프로젝터, 저는 집에 TV가 없는데 대신 이제 프로젝터가 있어서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통 위에서 이렇게 버티컬로 내리는데 전 옆에서 이렇게 오게 하고 싶었어요. 옆에서. 왜냐면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좀 안 이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그 업체에다가 엄청 계속 푸시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건 안 되고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걸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스크린, 큰 스크린을 펼쳐진 채로 둘 만큼 큰 집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이렇게 롤러로 만들고 싶어서, 이것도 OST에서 얘기할게요. 이것도 리서치 중인데, 레일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스크린을 펴고 닫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다 넘어갔던 에어컨 컨트롤 같은 거, 리모컨 컨트롤 해서 이제 에어컨 조작하는, 레스트랑 연동해서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한 프록시 장비 같은 것들은 요즘 핫한 ESP8266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너무나 지금 핫한 프로젝트라서 샘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가져다가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했더니 이제 공사비가 집값보다 더 많이 나올 지경까지는 사실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소유하고 있는 집의 지분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그 PDLC만 미국에서 주문 안 하면 아마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살펴봤던 애들이 다 뭐 알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코를 통해서 컨트롤 가능하다고 하고 하는데, 뭐 저기 애플에 나오는 홈킷도 있고 또 다른 데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초창기라서 다들 제각각이고 표준도 없고, 뭐 제품을 4개 사면은 앱을 4개를 깔아야 돼요. 지금 그런 세상이라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역시 또 파이썬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기 싫어해서 홈 어시스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얘는 파이썬 3로 작성되어 있고, 그냥 PIP 인스톨 하면은 그냥 웹서버가 떠요. 웹서버가 떠서 집에 있는 장비들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 웹 UI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방금 소개했던 제품들 그 지원, 뭐 드라이버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 인터페이스들이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커스텀하고 싶은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도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 잘 활용할 수 있게 문서화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PIP 인스톨 하신 다음에 HASS,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 하고 데모 모드를 띄우시면 기능들 이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발표는 이제 끝났고요. 애프터 서비스가 이제 바로 이어서 저기 위에 202호 B 2층에서 애프터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근데 애프터 서비스 못 오시는 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제가 꿈에 그리던 상황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할게요.